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20%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는 아이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질 확률은 크지 않죠. 서울 수도권이 흐름이 똑같은지 너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실 테니까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되겠죠? 자,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보는데 매매지수입니다. 여기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속도의 차이가 있죠. 서울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면 경기, 인천이 나중에 이렇게 따라 올라가죠. 서울이 조금 더 늦게 떨어지고 경기, 인천이 먼저 떨어지죠. 그리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만 시차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의 수급에 따라 가지고 잠깐 눌려 있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울이 떨어지는데 경기, 인천만 오른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서울이 떨어지면 경기, 인천도 결국에는 같이 떨어지고 서울이 오르면 경기, 인천도 결국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시차를 통해서 앞으로 따라 올라갈 아이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양극화는 안 될 것이냐? 아니요. 양극화도 될 겁니다.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앞으로 가격이 잘 안 오르는 것들은 잘 안 오를 겁니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들, 선호도가 높은 것들은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계속될 거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는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가장 똘똘한 아이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똘똘한 아이를 고르면 제일 많이 오르겠죠. 근데 그 가정은 서울 수도권을 리딩하고 있는 이 서울 그래프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라는 가정인 거예요. 왜? 이미 똘똘한 애들은 가격 반영이 다 전고점까지 왔으니까. 이미 전고점 뚫었다, 신고가 찍었다 이런 데들 많죠? 똘똘한 아이들은 그렇게 이미 신고가를 찍으면서 마이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0%, 25% 떨어진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아이들 중에 똘똘한 아이를 찾는 거죠. 앞으로 계속 그 가격에 머물러 있을 아이가 아니라 호재가 됐든 원래 인프라가 좋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든 입주가 많아서 그렇든 그런 지역과 아파트를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하락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20% 정도의 안전마진이 있는 아이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질 확률은 크지 않죠. 왜? 난 이미 이렇게 떨어졌는데 못 올랐어.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또 떨어지는 건 사실 그 폭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오히려 덜 오른 아이를 고르는 게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50대 50의 확률에서 올라도 괜찮고 떨어지면 그나마 방어를 잘할 수 있는 아이를 고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벌집순환 모형은 뭐냐면 이 매매 가격과 거래량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회복기라고 보는 겁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거래량이 지금 회복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 일국면으로 왔다. 근데 사이클은 이렇게 돌거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지금 여기다. 그럼 여기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서울을 봤을 때 이렇게 도는 거예요. 요렇게 도는 거죠. 요렇게 지금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회복 국면 요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07년 요때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상승했다가 08년에 시장이 꺾였고 09년에 이제 반등했다 그랬죠. 여기 반등했을 때 여기가 지금 09년 여기 2월 3월 요때인데 제가 알기로는 09년 10월 요때 여기가 이제 뭐 8,000건을 넘어가지고 사실은 이 그래프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었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꺾인지 모르겠어요. 거래량은 사실 넘었거든요. 이게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까지 갔으니까 아 이제 요렇게 돌겠구나. 요렇게 도니까 여기가 지금 상승의 초입이 맞네라고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판단을 했을 거라는 거죠. 요때도 요렇게 돌았으니까. 요런 식으로 돌거든요. 여기가 이제 지금 그 시작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어떻게 됐죠? 다시 요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턴해가지고 꺾어버려요. 꺾었다는 건 뭐예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매 가격은 다시 빠지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요렇게 빠지죠. 요렇게 밑으로 수직 하강하죠. 언제까지? 13년까지.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 여기 이 벌집순환 모형 기준으로 봤을 땐 요 7,000건 벌집순환에서 요렇게 이제 가는 거래량은 제가 봤을 땐 7,000건 이상
7,000건에서 8,000건 이상이 계속 꾸준히 찍혀줘야지만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쭉 와서 13년이죠 여기가. 13년에 요때부터 쭉 이렇게 가서 이렇게 크게 도는 거죠. 가격은 계속 올라가면서 점점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다시 오죠. 여기서 사실 꺾였었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19년의 시장에 사실은 그때 하락을 했었어야 된다. 정상적으로 갔던 사이클이라면 19년 정도에는 13, 14, 15, 16, 17, 18, 6년을 올랐기 때문에 19년에 뭐 물량도 많았었고 전반적인 이제 피로감도 쌓였었고 가격의 펀더멘털 자체가 좀 비싼 국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렇게 이제 꺾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순환 모형상에서도 꺾여가지고 요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고 다시 이제 거래량이 회복되는 이렇게 가겠거니 했는데, 앞불사 어떻게 됐어요? 다시 거래량 늘면서 폭발하면서 가격이 올라가. 19년에 올라가면서 코로나 만나고 유동성 만나니까 거래량은 줄지만 매매 가격이 미친듯이 더 올라가죠. 여기서 한 번 더 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무조건 요렇게만 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경기 인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쭉 돌아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왔냐? 여기까지 왔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현재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100% 또 믿으면 안 된다. 그냥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지표 중에 하나다. 경기 같은 경우도 쭉 이렇게 왔을 때 여기는 좀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다가 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가 쭉 이렇게 가면 이제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요 정도까지 이제 와야, 한 요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상승이다, 본격적인 상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13년 정도 여기 정도가 됐을 때 그런 분위기가 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벌집 순환 모형 이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만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